자, 영상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영상은 유튜브 치면, 박동주 수학 치면 유튜브가 나올 거야. 쭈라고 적어 있습니다. 쭈라고. 동그라미 쭈라고 적어 있고, 영상은 우리는 25 공통은 특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원명 하고, 그날 수업했던 내용이 올라가니까 복습을 조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단원평가를 다음날 볼 겁니다. 이 시간에 와서. 한번 알겠나요? 쌤은 한 4문제 정도 볼 거라고 봅니다. 4문제만 볼 거야. 4문제만 그 전 시간에 쌤이 강조했던 문제 또는 너희들이 오답이 많았던 문제 4문제만 골라서 일단은 볼게요. 시험 시간은 한번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잡고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시험은 어떤 거냐면 쌤이 설명을 해줬을 때 풀이 과정이 쭉 있을 거 아니야? 풀이 과정을 쓰는 거야. 답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풀이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했던 풀이 과정대로 써보는 거야.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풀이, 선생님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풀이로 쓰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막 글씨 안 보이고 이거는 다 끄서버릴 거야. 알겠죠? 자, 103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 103번 했던 내용이야. 자, 이 103번의 이 조립제법 이 식이 있잖아. 이 식은 뭘 알려주려는 거야? 어떤 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누기를 해서 못과 나머지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 있는 2는 뭘로 나눈 거야? x-2로 나눈 거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로 나눈 겁니다. 자, 나는 이 식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바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식을 fx라고 보겠지. 자, fx를 뭘로 나눴습니까? x-2로 나눈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3 이 말이죠. 다시 몫을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2x-3이 몫이고 나머지가 1 이 말이죠. 그럼 얘를 가로를 풀면 x-2,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몫인 2x-3 플러스 x-2 곱하기 1 플러스 3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봤을 때 과정 모르면 과정 쓰고 식 이렇게 되겠죠. 이 연조립제법이 현재 2개만 있으니까 충분히 이 정도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뭐 5번 6번 있으면 이 식을 쓰는 게 힘들다고 해? 힘들어. 그럼 바로 이 식을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바로 얘를 바로 이렇게 못 쓰겠다 하면 한 2번 정도만 쓰고 얘를 추론해야 되겠지. 얘가 5번 6번 있으면 이걸 써 괄호 푸는데 오류가 더 많이 나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면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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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구조 이해됩니까? 구조 이해돼요? 그리고 얘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구조 이해됩니까? 자, 107번 설명할게요. 107번이 뭐냐면 요놈이 x의 값과 관계없이 지금 항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항등식은 우리는 2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뭔 방법이냐면 어떤 수를 항상 성립하니까 어떤 수를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럼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 하는데 그냥 선생님 대입법이라 말할 거야. 어떤 수를 넣어도 된다. 수치 대입법. 수를 아무 수로 넣어도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어? 계수 비교법이 있죠. 계수 비교법이라는데 선생님 그냥 비교법이라 말할 거야. 자,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돼? 양쪽이 똑같이 놓고 비교해야 돼. 식의 모습이 똑같다면 비교가 되는 거야. 알겠죠? 양쪽의 식의 모습이 똑같아야 비교가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 대입법과 비교법은 순서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나는 대입법을 먼저 쓰겠다. 문제의 특징에 따라서 나는 비교법을 먼저 쓰겠다 라는 건데 쌤은 개인적으로는 비교법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왜? 식을 딱 보면 비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판단이 바로 씁니다. 식을 보면 비교가 된다 안 된다가 바로 판단이 쓸 거라고. 왜? 양쪽이 똑같은 모습이면 비교가 될 거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면 비교를 안 쓸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럼 비교법을 먼저 쓰고 비교가 안 돼? 그럼 대입법을 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대입법을 쓰다가 다시 비교법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입법을 쓰다가 비교법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자, 비교법을 쓸 때는 1차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 하나 문제 풀고 가봅시다. 자, 45번. 자, 끝. 이게 질문이 끝이야. 내용이 끝났어. 여기에 있는 안 알려준 A, B, 미정계수를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양쪽이 똑같은 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러지? 뭐 할 거야? 대입법, 비교법을 사용할 거야. 그러겠지? 그럼 이 식을 보는 순간 너희들은 3을 넣고 싶은 욕망이 생겼지? 그럼 3을 넣겠지?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 뭐라고? 대입법보다는 비교법적인 생각을 좀 해보러 하고 가라고. 알았어요? 왜냐면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3을 넣어서 나온 결과나 비교해서 나온 결과가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돼 안 돼? 현재 봤을 때 양쪽이 비교란 말은 두 개가 폼이 똑같냐 이거지?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게 보이니? 이유가 뭐야? 안 똑같게 보이는 이유가 뭐죠 현재? 딱 봤을 때 안 똑같아.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이유가 누구야? 첫 번째가 뭐야? A? N? QX는 가려져 있잖아. 첫 번째 이유는 누구냐면 민혁아 뭐냐? 형태를 똑같게 볼 때는 너무 안에 들어가서 보려면 안 돼. 좀 멀리서 봐야 돼. 흐리멍텅하게 봐야 돼. 식을 안에 들어가고 그 값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두 개의 폼이 똑같은 폼이냐 똑같은 폼이 아니냐만 비교하잖아. 그럼 이 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좀 흐리멍텅하게 봐야 돼. 멀리서 봤으면 얘를 멀리서 보면 됐어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보여야 됩니다. 식이 같지 않은 첫 번째 이유야. 왼쪽은 덩어리가 하나인데 오른쪽은 덩어리가 두 개입니다. 자, 왼쪽은 덩어리가 하나인데 오른쪽은 덩어리가 두 개야.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왼쪽을 덩어리 두 개를 만들 것인지 오른쪽을 덩어리를 하나로 만들 것인지 이거지. 누가 더 쉽겠어? 일단은 오른쪽을 덩어리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겠지. 이게 비교법이야. 그럼 왼쪽도 덩어리 하나고 오른쪽도 덩어리 하나야. 됐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비교를 하려는데 오른쪽은 뭐가 보여 이제? 확실히 눈에 띄는 놈이 하나 나타났지. x-3이 나타났지. 그럼 오른쪽에 x-3이 있다면 왼쪽도 x-3이 당연히 있어야 말이 되겠지. 그러면 x-3은 누가 갖고 있어? 얘가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얘는 xxx니까 요 놈이 갖고 있겠다 이거네. 여기까지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했지? 나머지 애들을 비교할 거야. 요 놈과 요 놈. 요 놈을 비교할 거야. 이되니? 얘는 덩어리가 하나고 얘는 덩어리가 두 개야 또. 그럼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해야겠지. 얘를 덩어리 하나 만들 수 현재는 없지. 그럼 이제 뭘 써? 대입법을 쓰겠다 이 말이죠. 여기다 식을 내 맘대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AB가 안 나왔으니까 쓰고 나서 이제 여기다 뭘 쓸 거야? 대입법을 쓰겠다. 됐니? 그러면 C에다 마이너스 2 넣고 정리하면 AB 나왔다 이거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항등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양쪽 비교해보고 비교가 되면 쓰고 비교가 안 되면 대입을 쓰고 어떤 방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보통 색깔을 주로 파란색으로 많이 씁니다. 파란색을 주로 써. 파란색을 주로 써. 배경이 되는 것은 검정색으로 많이 합니다. 검정색. 풀이는 파란색. 강조는 빨간색.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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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다. 괜찮습니다. 초록색. 됐습니까? 노란색은 하지 말자. 노란색은 뭐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노란색은 하지 말자와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지는 말자. 되지만 하지는 말자. 됐어요? 여기서 문제가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A, B를 구하는데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N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어? N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지? 따지고 보면 이 N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이 N에 신경을 원래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현재 풀이 N에 신경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N에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N이 자연수란 말은 어떤 자연수가 되든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N에다가 나는 신경을 안 썼잖아. N에다 수를 넣어가지고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N에다 뭘 넣어? 자연수, 제일 쉬운 자연수 2를 넣어서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를 넣는 게 맞는 말인데 N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 N에다가 0을 넣으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의 영제곱은 연민아 X의 연제곱식이 하품하고 있어. X의 영제곱 뭐야? 1이죠. 얘를 X-3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몫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어렵냐? 2차로 나누는데 이게 어려워. 1이잖아. 1 됐어요? 얘네다 뭘 넣었다고? 0을 넣었다고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이놈은 편법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런 문제 답답하다 싶으면 n이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중에 제일 쉬운 수 같은 놈을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도 돼요. 이게 현재 n에 딱 1을 넣으면 3차가 되겠지. 3차를 2차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했지. 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은 A하고 B입니다. 됐어요? 편법이야. 그냥 됐어요? 알고 있으면 쉽게 마무리 질 수 있고 답만 찾자면 방법을 써도는 관계는 없지만 웬만하면 쓰지 말자 이거야. 알겠어요? 다시 지금 뭘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항등식이 요런 게 항등식이지. 자, 이 기호는 모든 x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ax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 그럼 x가 변하겠죠. 변한단 말은 x에다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 풀이 방법론 중에 x에다가 쉬운 수를 넣어. 쉬운 수 1이나 0이나 이런 수를 넣어갖고 a, b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가 수가 바뀌면 x가 수가 달라지면 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지. 식에다가 내가 x에다 수를 다른 수를 계속 넣어봤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겠어?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달라지지 않았단 소리야. 이유가 뭐겠냐 생각하는 거야. x의 변화가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 되겠지. x의 값에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 된 거야. x의 값의 변화에 의미가 없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야. 됐니? x가 변화하더라도 식이 변하지 않기 위한 작업이 a가 얼마가 됐다? 0이 되면 x가 변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107번도 마찬가지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관계없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값을 갖는데요. 얘가 x가 변하는데 x와 y가 변하는데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보통은 풀었을 거야. 뭐 이놈의 일정한 값을 k라 놓으면 얘를 곱해가지고 동류항 정리해가지고 양쪽 비교하든지 해서 A하고 B를 알아냈을 거라고. 이 방법이 주로 방법입니다. 보통 풀이 어디 돼 있어요? 승광님 정신 차려. 그런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말대로 어떤 내용을 했냐면 X의 변화가 이 식의 값에는 변화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지. 됐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X는 지 맘대로 변하고 X, Y에 대한 거야. X가 지 맘대로 변하고 Y가 지 맘대로 변하지.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일정한 값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왜 일정한 값이 됐겠냐 이런 거지. 얘는 이 변화를 잡는 방법으로 A가 0이 되는 생각을 했고 얘네들은 X, Y가 변하면 값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X, Y가 변화가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지? 실제 이 시계는 X, Y가 없었다는 말이야. 이 시계는 X, Y가 있어. 하지만 없앨 수가 있다 이런 소리야. 실제 X가 있었는데 A에다 0을 넣어가지고 X를 제거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제거시키는 방법은 분수 형태니까 어떤 형태가 있냐면 나누기 형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나눠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X, Y가 변화가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해돼? 그러면 이런 거지. 자, 누굴 기준으로 할까요? 분모를 기준으로 할게요. 분모 bx 플러스 3y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이 분자에도 이러한 인수가 있었다. 자, 약분의 개념은 인수의 개념입니다. 약분의 개념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인수가 있었다 이거지. 분자에도 당연히 bx 플러스 3y 플러스 5라는 인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맞추는 방법이 누구야? 가운데에 있는 마이너스 6이겠네.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얘가 제거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값은 현재 마이너스 2이고요. A는 얼마고? 마이너스 10이고 A는 요놈이니까 됐어요?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쌤이 지금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 방법이 되는 건데 이 방법을 풀이로 쓰면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됐다는 의미 하에 어떤 의미가 붙어 있냐면 이 계수의 b가 똑같았던 소리입니다. 이 계수의 b가 똑같았고 그 b가 일정한 값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자, 밑에 식은 제일 밑에 풀이는 약식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어요? 정식적으로는 이 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쓴다면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K로 넣고 풀어도 뭐 답은 나올 거야. 그러지? 쌤이 지금 설명해 준 이유는 뭐겠어? 시간을 좀 아끼자는 소리입니다. 시간을 아끼자는 소리야. 이 식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식이 이 분수식이 좀 더 복잡하게 힘들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힘듦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훨씬 더 빠른 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알겠죠? 자, 질문이 110번이 하나 있고요. 111번이 있네요. 자, 다항식 fx를 3차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2차가 됐고요. 이 식을 이거로 f를 다시 이거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식을 적어보면 fx를 2x 세제곱 6x제곱 플러스 5x로 나눴어요. 얘가 나누어지가 지금 qx q1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이에요. 두 번째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로 나눴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4x 플러스 b예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전혀 다른 두 식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식은 아니야. 일단 두 개의 식을 표현했어. 그럼 지금 요게 다야. 이게 전부야. 그럼 이 식의 관계를 찾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뭔가 힌트를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러겠지? 그럼 식을 잘 관찰을 해보면 2분의 5가 눈에 거슬리잖아. 지금 갑자기 왜 분수가 튀어나왔냐 이거지. 그럼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유가 지금 등장을 했네요. 이유가 등장을 했어. 됐니?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는 이 식을 얘로 나누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겠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요놈만 갖고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네.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이 이제 똑같은 식이잖아. 위에 식하고. 다시 말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너희들이 식을 관찰을 했을 때 얘를 적을 때 얘를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었어야 된다 이거지. 2x 제곱 마이너스 6x 정확하게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5로 나눈 식이 필요했다 이 말이겠죠. 그럼 몫은 뭐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나머지는 뭐야? 4x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달라 이 소리겠지.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111번 3차식 fx에 대하여 fx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3차식 fx를 이거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죠. 3차식 2차식 나누는 건 어쩐다고? 쉽다고 해. 쉽다고. 어떻게 하라고? 식을 일일이 써라 이 말이죠. fx는 다시 말해서 이런 류의 문제는 질문거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얘가 당연히 1차가 되겠지. fx 플러스 6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하면 얘를 ax 플러스 c로 적으면 그냥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해서 3차식이라 나눈 순간 나는 3차에 대한 식을 일반적으로 풀겠다 이거지. 쭉 써가지고 여기까지 되니? 이렇게 1차적인 방법이 무조건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를 못 푼다가 아니야.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왜? F가 3차식이고 나누라는 식이 2차식이야. 3차, 2차 나왔다는 소리는 대놓고 거의 다 알려준 거라고. 일일이 써서 풀라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일일이 풀어서서 식으로 써서 풀고 일반적인 식을 써가지고 풀고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푸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다 이거지. 무조건 풀 수는 있는 문제고 좀 쉬운 방법이 뭐냐 이 연구를 해보자는 거야. 알겠나요? 현재 이 문제는 방법이 크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못 찾는다가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냥 이렇게 풀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음 21번. 자, 18번 잠깐 언급하고 갈게. 18번. 18번은 선생님이 요거 때문에 언급하고 나오는 거야. 다른 건 아니고. 자, 요 식입니다. px 플러스 1하고 p1 마이너스 x가 같대요. 뭔 말이지? 자, 나는 이런 식을 잘 모른다 하면 자, 보통의 식은 우리가 다항식 문자 x에 대한 식이잖아.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x가 변수에 x가 의미하는 바가 커. x가 의미하는 바가 크고 거기에 붙어있는 더하기 빼기 상수는 대부분이 평행이동입니다. 더하기 빼기는 뭐라고? 평행이동이야. 곱하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2x는 전혀 다른 의미야. 더하기 빼기는 뭐라고? 평행이동이라고. 이동. 똑같은 여기에 있는 놈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모양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면 얘를 이렇게 읽으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얘를 3을 지워. 2를 지워. 그럼 뭐 어떻게 읽혀져? px는 p-x라고 읽혀지잖아. 이 px는 p-x는 뭔 말이야? px는 p-x. 아까 뭐라 했어? 우함수였지, 우함수. 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y축 대칭이었지. 우함수는 뭐라고? y축 대칭. F로 적어 쓰겠습니다. px는 p-x. 순서가 원래는 p-x는 x로 보통 많이 적어져 있어요. 얘는 뭐라고? 우함수, 짝수함수. 얘는 y축 대칭. 사실 좋은 표현들은 아니에요. 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y축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y축은 대칭은 우리가 뭔 대칭이냐?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 그럼 y축이라는 건 선이야 점이야? 선이지. 그렇지. y축 선대칭 이게 좀 더 나은 표현이고 선대칭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러면 y축이라는 선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y축도 식이 있어. y축은 너무 중요하니까 y축이라는 고유명사를 하나 준 거야 이름을. 알겠나요? 다른 애들은 안 줬잖아. 다른 선들은 이름이 없잖아. 다른 애들은 뭐가 있어? 식이 있는 거고 많은 선들이 있을 건데 그중 대표 중요한 선에 대해서는 이름을 따로 하나 더 붙여준 거라고 해. 됐니? 그럼 y축은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y축은 식으로 어떻게 돼? y축 식이 어떻게 돼? x는 0이죠. x는 0이야. 이 되니? x는 0이라고. 됐니? x는 0이라는 거에 선대칭이야. 아까 선생님이 수를 지워버렸지? 수를 지워버렸잖아 지금. 수를 다시 살리면 아까 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행이동이라고 했지. 평행이동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있는 이 x는 0이라는 선을 얘를 이동을 시켰다 이거지. 이동. 달라 보여? 같게 보여? 달라 보여? 같게 보여? 달라 보이지? 달리 보여? 같게 보여? 위치가 달라졌잖아. 얘랑 같게 보여? 달리 보여? 얘는 같아 보여? 달리 보여? 얘는 직선이야 지금.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는 달라짐이 보이는데 이렇게는 달라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다시 말해서 얘는 평행이동이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것밖에 없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이 식은 x는 어떠한 k라는 선의 선대칭인 그래프식이다 이 말이에요.
뭔만 이해됩니까?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x는 k라는 선의 선대칭이야. 그럼 k가 뭔지 말하면 되겠지. 그렇지? 뭔지 말하면 되겠지. 우리가 대칭적인 대응 내용은 대칭에 대한 내용은 대칭에 대한 대응은 항상 뭐가 있어? 대칭에 어떠한 위치적 중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러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대칭이 있다는 말은 그 대칭에 어떠한 중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대칭이 된다는 것은 중심적인 부분이 있어. 선대칭이든 점대칭이든 현민아. 척추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잖아. 이렇게 하면 돌아온단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칭에 대한 평균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놈의 평균값이 K입니다. 이놈의 평균값이 K야. 기억하세요. 대칭에 대한 대칭의 중심 찾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물론 대칭의 중심은 점적인 요소가 있어. 용어상은. 알겠어요? 대칭적인 거에 생각하면 평균적인 개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를 너희들이 유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됩니까? 그럼 요놈의 평균은 얼마야? 4,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K 값이 얼마가 되냐면 2입니다. 그럼 P란 놈은 X는 2에 대해서 대칭적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오른쪽 값을 넣어주면 왼쪽 값도 알려준 거라고. 2를 기준으로 대칭적이니까 2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식하고 지금 똑같은 식이 P2 플러스 X랑 P2 마이너스 X랑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이 식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대칭이 대표적인 놈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지. 이차함수에서 밑에 있는 식도 표현이 나올 거고 위에 있는 식도 표현이 나올 거야. 그러지? 대칭축이 꽤 중요한 겁니다. 이차함수에서는. 아래식이 나온 것이 너희들이 꽤 많이 봤던 식이고 위에는 좀 덜 봤을 수도 있어.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구한지는 알겠지? K값 두 개의 평균을 찾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A 플러스 X는 F B 플러스 X. 성광아 정신 차려.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이 지금 똑같은 구조야? 다른 구조야? 똑같은 구조야? 다른 구조야? 아까 선생님 구조 읽는 방법을 알게 해줬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 수를 지우라고. 수를 지우라고. 보지 말자고. 수는 뭐라고? 평행이동이다고. 수를 안 보는 거야 지금. 그럼 fx는 fx. 당연한 말 아니야? fx 똑같은 거야 지금. 그렇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fx가 그대로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야. 얘는 무슨 함수냐면 주기함수입니다. 주기함수야. 반복적이야. 똑같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다른 구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지. 이게 같은 구조야. 그렇지? 얘는 뭐라고? 지우고 보면 선대칭이라고. 선대칭이고 평행이동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두 개의 평균 A 플러스 B에 대한 선대칭이 된다 이거지.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얘네들이 마음이 좀 편해질 거라고. 2를 기준으로 다른 값이 나오면 하나를 알려주면 또 하나를 또 알려준 거라고. 엄마 이해됩니까? 27번. 아니 못했네. 여기까지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문제까지 풀고요. 자, px에 대하여 x-2 px-x제곱을 px-x로 나누었던 시 목수 qx이고 나머지는 px-3x다.
주어진 식의 표현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주어진 표현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식이 길어. 복잡하게 보여. 복잡하게 보여. 됐습니까? 자, 복잡하게 보인다는 것은 비교가 잘 안 될 거야. 비교가 잘 안 될 거야. 복잡하게 보면은. 그럼 뭘 쓸 거야? 대입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일단은. 이해됐습니까? 근데 대입하고 싶은 수가 있어, 없어? 현재 해본다면 이 정도. 대입을 해본다면 이 정도야. 근데 이가 식이 편하게 안 나오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수는 대부분 다항식입니다. 뭐 하자는 소리냐면 이 다항식 px를 확정을 시키자 이 말입니다. 차수 확정. 자, 식 자체가 복잡하고 더 이상 우리가 비교 대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px가 도대체 몇 차식인지를 확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식을 대입하자는 소리야. 어떤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많이 나옵니다. 식 안에 내가 대입하고 싶은 차수가 안 나왔어. 대입하고 비교하고 대입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해보고 그러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뭐라고? 이 다항식을 차수를 확정시키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알겠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식을 예로 나눴지. 나머지가 얘야. 그러면 px가 차수를 얘하고 얘는 당연히 차수가 얘가 더 커야 되겠지. 근데 차수가 어떻게 보여? 비슷하게 같게 보이잖아 지금. 그거 안 맞단 소리지. 차수가 얘가 더 낮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얘가 더 낮아야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 모르겠으면 내가 모르겠으면 여기다 2차 넣어보면 얘가 몇 차가 돼? 2차가 되고 여기다 2차 넣으면 얘가 2차 돼서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 차수가 더 낮으려면 아하 여기서 px는 3x로 시작하고 식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야. px를 1차고 차수를 줄일 수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그러고 나서 대입하면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합시다.